오부 제목. 아이고, 내 새끼, 대통령이 운다. 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황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대형 모니터에는 남해 먼바다의 거친 파도가 계속 비치고 있었다. 그 파도 위에 대형 여객선 한 척이 기울어진 채 버티고 있었다. 배 안에는 학생도 있었다. 아이도 있었다. 부모도 있었다. 노인도 있었다. 누군가의 딸이 있었고, 누군가의 아들이 있었고, 누군가가 평생 기다려온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 상황실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통령님, 접근이 어렵습니다. 파도가 높고 배가 계속 기울고 있습니다. 구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강도연은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이상하게도 바다가 아니라 오래전 시골 마당이 떠올랐다. 층가집 마루 끝에 앉아 먼 길만 바라보던 어린아이. 밥상도 있었고 이불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지만 마음이 숨 쉴 수 없던 아이.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던 시간. 그때 들려오던 자전거 방울소리. 그리고 바람을 타고 넘어오던 한마디. 도연아? 할아버지 왔다. 강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말했다. 포기하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상황실이 조용해졌다. 강도연은 다시 말했다. 마지막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구조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통령님,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강도연이 물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배는 몇 척입니까? 해경선, 구조선, 민간 어선까지 계속 집결 중입니다. 더 부르십시오. 예. 가까운 항구의 배를 모두 부르십시오. 어선도, 예인선도, 작업선도. 갈 수 있는 배는 전부 가게 하십시오. 참모 하나가 말했다. 민간 선박까지 투입하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 강도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휘는 국가가 합니다. 하지만 포기는 국가가 먼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저 배 안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못 간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 됩니다. 그 말에 상황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화가 이어졌다. 무전이 이어졌다. 해경, 해군, 소방, 항만, 민간 구조 인력, 인근 어민들까지 모두 연결되었다. 남해의 작은 항구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밤바다로 배들이 나갔다. 어떤 배는 낡은 어선이었다. 어떤 배는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배였다. 어떤 배는 원래 그날 쉬기로 했던 배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다. 가야지. 배 안에 사람이 있다는데 가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지. 그날 밤 남해 바다는 이상한 빛으로 가득 찼다. 구조선의 불빛, 어선의 불빛, 헬기의 탐조등, 항구에서 들고 나온 사람들의 손전등. 그 모든 빛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기울어진 배, 아직 사람이 남아있는 배, 모두가 포기하지 못하는 배. 상황은 여전히 나빴다. 파도는 계속 높아졌고 배는 더 기울었다. 현장에서는 절망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선체가 계속 흔들립니다. 내부 진입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강도연은 상황실 테이블에 두 손을 짚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한 구조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인선 여러 척을 연결해 선체 방향을 조금이라도 고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강도연이 바로 물었다. 가능성이 0입니까? 전문가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도연이 말했다. 0이 아니면 하십시오. 상황실에 다시 무전이 퍼졌다. 예인선 연결 준비, 민간 선박 간격 조정, 밧줄 연결팀 투입.
구조 통로 확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작전처럼 보였다. 거친 바다 위에서 수많은 배가 사고 선박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밧줄이 던져졌다. 사람들이 줄을 받았다. 배와 배 사이에 줄이 연결되었다. 항구에서도 사람들이 줄을 잡았다. 어민들이, 구조대원들이, 군인들이, 항만 노동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울면서 줄을 잡았다.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누군가는 배 안에 있을 자기 가족을 생각하며 손이 찢어져도 놓지 않았다. 그 장면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다. 그저 화면 속 바다를 바라보았다. 강도연도 상황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모두가 당기고 있었다. 바다를 상대로, 절망을 상대로, 포기하라는 말을 상대로.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다. 배는 여전히 기울어져 있었고 파도는 계속 몰아쳤다. 하지만 몇 분 뒤 누군가 소리쳤다. 움직입니다. 상황실 안의 사람들이 동시에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아주 조금이었다. 정말 아주 조금. 하지만 선체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구조 책임자가 외쳤다. 통로 열립니다. 내부 구조팀 진입 가능합니다. 그 순간 상황실 안에 숨죽인 탄성이 흘렀다. 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꽉 쥐고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 구조자가 나왔다. 젖은 담요에 감싸인 학생이었다. 그 다음은 아이였다. 그 다음은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였다. 그 다음은 노인이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사람들이 살아나왔다. 항구에서는 박수가 터졌다. 구조선 위에서는 누군가 주저앉아 울었다. 상황실 참모들 중에도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있었다. 강도연은 그제야 조용히 말했다. 계속하십시오. 마지막 사람까지. 구조는 밤새 이어졌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었다. 그 사실은 강도연의 가슴에 평생 남았다. 하지만 그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아들이 돌아왔고, 누군가에게는 엄마가 돌아왔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다시 품에 안겼다. 며칠 뒤 강도연은 사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영웅처럼 말하지 않았다. 그저 구조대원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어민들의 손도 잡았다. 항만 노동자들의 손도 잡았다. 자원봉사자들의 손도 잡았다. 손마다 상처가 있었다. 밧줄에 쓸린 자국, 피가 굳은 자국, 밤새 떨며 버틴 흔적. 강도연은 그 손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국가는 혼자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이 서로를 구하러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말은 오래 남았다. 그 사고 이후 사람들은 강도연을 다르게 불렀다. 위기 앞에서 도망가지 않은 대통령. 마지막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은 대통령. 하지만 강도연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와준 할아버지를 따라 했을 뿐이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면 가야 한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건 그것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강도연의 첫 임기는 끝을 향해 갔다. 나라 안에는 여러 논의가 이어졌다. 강도연 같은 대통령에게 한 번 더 나라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오랜 논쟁 끝에 법이 바뀌었다. 그리고 강도연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 두 번째 선거는 첫 번째 선거보다 조용했지만 더 무거웠다. 사람들은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기다리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지,
개표 방송이 시작되던 밤 강도연의 선거 캠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켜졌고 참모들은 숫자를 확인했다. 강도연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자꾸 앞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외할머니 오순덕이 앉아 있었다. 이제 아주 늙은 할머니였다. 작고 마른 몸, 흰옷, 굵어진 손마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외할아버지 강만식은 그 자리에 없었다. 몇 해 전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낡은 자전거를 마당에 두고 도연에게 말했다. 높은 데 올라가도 아래를 봐라. 사람은 아래에서 운다. 그 말은 강도연의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방송 화면의 숫자가 바뀌었다. 참모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합니다. 잠시 뒤 더 큰 목소리가 터졌다. 당선 확실입니다. 캠프 안이 함성으로 터졌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박수가 쏟아졌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강도연은 바로 웃지 못했다. 그는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만 바라보았다. 오순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경호원도 참모도 기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작은 할머니가 떨리는 걸음으로 손자에게 다가왔다. 강도연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다시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다.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창문을 넘어 외가집으로 돌아오던 아이였다. 친가집 마당 끝에서 먼 길만 바라보던 아이였다. 자전거 뒤에 앉아 할아버지 점퍼를 꼭 붙잡던 아이였다.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노래하던 아이였다. 할머니가 두 팔을 벌렸다. 아이고. 그 한마디에 강도연의 얼굴이 무너졌다. 오순덕은 손자를 끌어안았다. 아이고, 내 새끼. 그 순간 강도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대통령이 울었다. 카메라 앞에서 울었다. 국민 앞에서 울었다. 세상 앞에서 울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눈물을 약하다고 하지 않았다. 그 눈물은 한 남자의 눈물이 아니었다. 젖도 떼지 못한 아이를 품어 키운 한 할머니의 세월이 흘러나온 것이었다. 오순덕은 도연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다. 고생했다. 우리 도연이 참말로 고생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날 밤 모든 방송은 같은 장면을 내보냈다.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을 품에 안은 작은 할머니. 국민들은 그 장면을 보며 알았다. 강도연이라는 사람의 시작은 권력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품이었다. 며칠 뒤 두 번째 취임식이 열렸다. 의전팀은 할머니 자리를 가족석 가까운 곳에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강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의전 담당자가 물었다. 그럼 어디에 모실까요? 강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제일 가운데에 모셔주십시오. 사람들이 잠시 멈췄다. 강도연은 다시 말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그분입니다. 취임식장 정중앙. 대한민국의 모든 눈이 향하는 그 자리에 오순덕이 앉았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 평생 반일로 굵어진 손. 어린 손주를 안고 밤새 울던 손. 친가에서 돌아온 아이의 등을 토닥이던 손.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아이를 붙잡아주던 손. 그 손이 이제 취임식장 정중앙에서 떨리고 있었다. 강도연은 단상에 올랐다.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다.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전 세계의 시선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연설문을 펼쳤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기 전 한참 동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강도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때 저를 데리러 와주는 한 사람을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취임식장은 조용해졌다. 강도연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저를 키운 것은 권력도 아니었고 재산도 아니었고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키운 것은 한 할머니의 품이었고 한 할아버지의 자전거였습니다. 오순덕의 어깨가 떨렸다. 강도연은 더는 연설문을 보지 않았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층가 마당 끝에 앉아 외가집만 바라보던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도연아, 할아버지 왔다. 그 말에 오순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강도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국민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 오순덕이 고개를 들었다. 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기까지 왔습니다. 취임식장 정중앙에서 할머니가 아주 작게 말했다. 아이고, 내 새끼. 마이크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강도연은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날 취임식장 한가운데서 울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눈물 속에서 약함을 보지 않았다.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시작을 보았다. 그의 시작은 거창한 가문도 권력도 재산도 아니었다. 가난한 시골집 방 안에서 아이를 품었던 할머니, 낡은 자전거를 타고 아이를 데리러 왔던 할아버지,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던 시간에 끝내 와준 한 사람의 사랑이었다. 강도연은 마지막으로 국민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는 말했다. 제 삶은 저를 데리러 와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제 남은 삶은 누군가를 데리러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오순덕은 조용히 울었다. 강도연은 다시 한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이제 취임식장이 아니라 오래전 시골길이 보이는 듯했다. 자전거 방울소리, 저녁바람, 외가집 마당, 그리고 자신을 향해 웃던 할머니의 얼굴. 그날 대한민국 대통령 강도연은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 품에 안긴 순간만큼은 다시 그 어린아이가 되었다. 먼 길 끝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를 기다리던 아이. 도연아, 할아버지 왔다. 그 한마디로 살아난 아이가 이제는 한 나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